들었을 때 중간에 이게 망하거나 이 수표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냥 얘는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그 은행이 다 떠안아야 돼. 국민은행이. 은행들하고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서로 간에 못 믿으니까. 자, 근데 시중에 이런 수표들이 겁나게 깔려 있어요. 이게 특히 이게 벙커에 구린 돈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수표가 나중에 은행이 많이 했을 때 은행이 그 수표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줘요. 상품권은 똑같아 원리가. 현금으로 못 바꿔줘요.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면. 왜 이 얘기하냐면 지금 은행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표를 갖다가 이게 저기 바이어들 이렇게 대금 결제하기 위해서 금고에다가 짱 박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수표가 어떻게 되냐? 휴지 조각이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 한 번도 경험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제 이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은행들이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상장돼 있는 제가 예전에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내가 사지 말라고 제가 계속 했어요. 배당금 아무리 줘도 사지 말라고. 특히 1000% 이상 부채율이 1000% 이상 넘어간 회사는 무조건 사지 말라고. 아무리 뭐 배당금을 억만금을 줘도. 예전에 그 한 이유가 이유인데 보통 요즘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예요. 3대 축이 금융회사가 이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자본 잠식이 된 회사들이 많아요. 얘네들의 특징이 부채 비율이 막 1000% 이상이 넘는 회사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지금 회사를 갖다가 청사를 하잖아요. 이 회사를 지금 팔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조 원짜리 회사야.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팔면 10조 원짜리 회사야. 근데 빚이 부채가 얼마냐? 부채가 한 20조 원. 아니 뭐 과대평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채율이 금융회사들 부채율이 높은 이유가 그래요. 이 회사가 이게 이 회사가 그래서 이게 회계 장부를 갖다 또 조작을 다 한 게 이게 나중에 이게 탄로가 한 번에다. 이제 한진해운 사태가 그래요. 한진해운 사태가 거의 자본 잠식이 거의 된 상태에서 우리는 건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까고 보니까 자본 잠식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막 제가 알기로는 한뭐 20원인가 6원 몇시 20원인가 20원 때까지 떨어졌죠. 20 몇 원까지 30원인가 20원까지 떨어졌어요. 왜 자본 잠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아마 금융회사들 중에 이런 회사들이 아마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심상치 않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얘네들 현금 흐름하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그 지금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얘네들의 지금 민낯이 싹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지금 금융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금융주들이 배당금을 갑자기 막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냐? 이게 이유가 있는데 그 배당금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나중에 주식이 또 동전주로 떨어져요. 동전주도 몇백 원짜리도 아니고 몇십 원짜리로 몇 원짜리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좀 약간 지금 거기에 지금 질질 흘리고 저번에 보니까 제가 아리랑 고배당주 그거를 했는데 얘네들이 거의 고배당주 주는 게 얘네들이 뭐 모르는 것 같더라고. 금융회사들 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라고 이게 거기 포트폴리오. 얘네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잘못 넣었어요. 걔네들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리랑 고배당주 이거 제가 추천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잘못 내가 추천했다고 이거 한번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좀 여러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은행들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수표 같은 걸 발행했어요. 이것도 빚이에요. 일종의 어음과 같은 빚이에요. 때가 되면 그걸 갖다가 저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채권에 채무를 진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채무가 있는데 얘네들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가는데 이게 딱 톡 까놓고 말하면 이 회사를 지금 팔면 10조 원짜리 회사야. 이게 어떤 금융회사야 이게. 그게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 증권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은행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상장돼 있어. 그냥
어떤 회사라고 하니까 대부분 회사가 다 거의 이게 좀 정도가 좀 틀릴 뿐이지 다 비슷한 상황이 닫혀 있어요. 자, 이게 금융회사가 있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팔면 이 회사가 10조 원 정도가 나와. 이 회사를 팔면. 근데 이 회사가 빚이 얼마가 있어요? 현재 20조 원이 있어요. 자, 자본 잠식이 되고도 그냥 한참 됐죠.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금융회사, 금융권 관련 회사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아요. 건실한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보기가 드물지.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데 괜히 그거 찾아내다가 쥐레 잘못 밟으면 한 방에 다 뒤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게 금융회사가 한번 이게 하면 이게 주가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이 이게 지금 이제 쓰나미가 한번 지금 이게 몰아닥치기 바로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어요, 현재. 이제 그게 뭘로 해서 지금 나타나느냐? 첫 번째 지금 그 현상이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숨기고 있어, 회사들이. 자기는 건실한 것처럼 잠식 안 되고 건실한 것처럼 이게 뻥을 튀면서 회계장부를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속이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민낯이 벗겨지기 하나하나씩 벗겨져요. 그게 왜 벗겨지냐? 금리 때문에 벗겨져요. 인대까지는 0%대의 그 금리 이자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버틸 수가 있었어요. 금융권 회사들은 예금자가 옛날 예금 금리가 0%대였죠. 0%대 예금 금리를 받고 그거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게 두루치기로 해가지고 그걸 다 했어. 그걸 써먹었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0%대의 이자로 해서 그 이자를 조금만 내고도 이게 회사가 이게 경영 상태가 버틸 수가 있었어요. 0%대 이자로.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지금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지금 갑자기 미국이 0%대의 기준금리 올 초에 0%대인데 지금 이제 올 말이면 5%까지 올린다고 지금 다들 그래요. 지금 4%까지 왔죠, 현재. 지금 11월 오늘이 11월 10일 빼빼로 데이네요. 빼빼로 데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가 이제 빼빼해서인데 지금 빼빼한 애들이 지금 자기는 지금 이렇게 비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 빼빼가지고 뒤지기 일부 직전인데 막 이게 비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야. 살찐 것처럼. 마치 지금 금융회사들이 다 그래. 이제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 얘네들은. 근데 인대까지는 그렇게 잘 버티고 있었어. 0%대의 그 금리를 가지고 경영이 안 좋고 이게 적자가 나는 걸 흑자 난 것처럼 이렇게 뻥물 하고 그걸 갖다가 0%대 이자로 해가지고 계속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을 계속 고이면서 이게 건재한 것처럼 하고 그 배당금도 그 적자를 나면서도 배당금을 그 이자로 해가지고 지급을 계속 했어. 이게 이제 민낯이 하나씩 지금 까발리기 해요. 지금 이미 그거를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 이미 다 주식시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 코스피 3000이 갑자기 무너진 시기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올 초에 코스피 3000이 무너지잖아요. 자, 코스피 우리나라 3000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 뒷 배경에 큰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그거를 3000 무너지기 전에 그래.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좀 약간 이게 좀 이상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제가 눈치는 채고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80%의 이게 확신이 섰을 때 이거를 강의를 해요. 80% 이상의 확신이 쓰지 않으면 저는 강의를 안 해요. 80%의 확신이 있다는 거는 20%의 오류점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거의 반 이상은 이게 80% 확신까지는 아닌데 제가 한 50% 이상은 넘었어, 확신이. 근데 이거는 강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이 시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면 그 다음에 유통시장이 이제 이게 마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아사하는 하고 이거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해요. 패닉 상태가 발생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 그 금융 위기가 유통 경색으로 이게 넘어가면 물자가 우리가 돼서 이게 미국에 있는 옥수수 같은 거나 이런 싼 밀가루가 우리나라 일본으로 들어와야 돼. 그 식량 특히 일본 같은 데 들어가야 돼. 근데 나중에 금융에 문제되면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물자를 못 가져와. 식량을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에요. 식량이 못 들어와. 그러면
그 우리나라 같은 그런 식량 안보가 잘 됐기 때문에 계엄령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요. 그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바로 다 아사해서 뒤져요 그냥.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이 그 하루 아침에 그냥 일본이 그냥 폭망을 해요 진짜로. 일본 같은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싱가폴, 홍콩. 홍콩은 그나마 중국 저니까 이게 그런 나라들이 있어. 도시 무역 금융 강국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나라의 농업 기반 식량 안보가 안 되는 나라들은 다 순식간에 다 아사해서 뒤져요. 유통 경색이 일어나면 지금이 딱 코 앞에까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위험을 제가 지금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 강의를 해요. 간단하게 이게 자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왔어요. 이제 유통 경색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이 못 들어와.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에요. 식량이 못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굶어 뒤져. 그럼 폭동이 일어나고 아비규환 사태가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괜찮아요. 우리나라 같은 기본적으로 식량 안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요. 다 계엄령을 때려가지고 식량 같은 거를 이게 강제적으로 이게 농장 같은 걸 움직이고 강제적으로 다 돌려버려요. 우리는 그리고 비축류가 겁나. 비축류가 엄청나가지고 한 예전에 어떤 저건데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쌀 한 톨 저기 뭐냐 식량이 외국에서 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저기 쌀 한 톨 생산이 안 돼도 3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비축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비축류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비축된 식량이 한 3년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식량 안보가. 그 비축류가 3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쌀 한 톨 생산도 안 되고 이게 저기